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월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호주 시드니의 대표적 관광지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으로 최소 16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유대인 명절인 하누카 축하 행사가 인근 해변에서 진행되던 가운데 용의자 2명이 인근 다리에서 행사장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행사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격에는 2명의 총격범이 가담했으며 1명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으며 나머지 1명은 체포됐으나 중태입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을 통제하고 인근 지역을 폐쇄했으며 연방정보기관과 협력해 테러 배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당국은 이번 공격은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에게 추가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중상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우카 첫날을 기념하던 자리에서 벌어진 비극에 유대인 커뮤니티와 시드니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장에는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고 호주 전역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사디드가 1998년 학생 비자로 호주에 입국해 호주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나비드는 2001년 호주에서 태어난 호주 시민권자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디드의 출신 국가가 어디인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들은 무슬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나비드는 2019년 시드니에서 체포된 IS 관련 테러 계획범과 연관성을 이유로 호주 국내 정보기관 호주안보정보원으로부터 6개월간 조사를 받았다고 총리가 밝혔습니다. 경찰 등으로 구성된 호주합동 대테러팀은 당시 경찰이 IS의 테러 계획을 막은 뒤 호주안보정보원이 나비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대테러팀은 또 총격범들이 IS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의 차량에서 IS 깃발 2개를 발견했다고 ABC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은 호주 정보기관이 시드니 해변 총격 사건과 이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 김대건 한인천주교회 사회복지분과가 연말을 맞아 마련한 사랑의 1일 찻집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3일 둘루스 소재 카페 로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사랑으로 라는 메시지 아래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차와 전통 음료, 홈메이드 쿠키가 제공됐으며 준비된 입장권이 사전에 모두 소진될 만큼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연말 분위기 속에서 이웃사랑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소규모 라이브 공연과 성탄음악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엘로 앙상블, 오카리나 USA, 발달장애를 가진 피터한 등 개인과 단체의 참여도 이어져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발적인 기부를 위한 도네이션 박스도 설치돼 많은 이들의 동참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 단체들을 주제로 한 비디오 콘테스트와 시상식이 함께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봉사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꽃동네가 선정돼 $500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하비에르 김 사회복지분과장은 올해 처음 기획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장권 500장이 사전에 모두 판매될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준 사랑의 결과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랑의 1일 찻집의 수익금 전액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기구는 교회를 통해 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와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은 지난 12일 둘루스 캔톤하우스에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2025 송년회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한인회와 재단 집행부,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역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를 전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제36대 애틀란타 한인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 감사 보고가 발표됐습니다. 박은석 회장은 올해 한인회가 추진한 모든 사업은 동포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2026년에도 더 성실하게 봉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 총회에서는 2025년도 활동 영상이 공개됐고 재단 결산 보고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안순애 이사장은 코리안 페스티벌은 혼자 만드는 행사가 아니라 동포사회가 함께 만드는 공동의 성과라며 봉사자와 후원단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합동 송년회에서는 최우백 박사의 10만 달러 전달식, 한인회 및 재단 감사패 공로패 수여, K모델 스튜디오 무대, 마술쇼, 오카리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올해 페스티벌과 한인회 행사에서 묵묵히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이 무대에 올라 감사장을 받으며 따뜻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은 2025년은 서로에 대한 감사와 격려로 더욱 의미가 깊었다며 2026년도에도 동포사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 더 큰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한인회와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은 내년에도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송년회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발생한 대형 총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금했던 용의자를 결국 석방했습니다. 총격범은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도주 중이며 사건의 충격 속에 브라운 대학교는 이번 학기 남은 모든 수업과 평가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프로비던스 브레 스마일리 시장은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과 연관 가능성을 조사하던 인물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국이 사건 관련 구금 사실을 발표한 지 약 12시간 만입니다. 총격은 13일 오후 공과대학과 물리학과가 입주해 있는 7층 건물인 바루스 앤 홀리 빌딩의 한 강의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9mm 권총으로 40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30발들이 탄창 2개가 발견됐으나 사용된 총기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 영상에는 검은색 복장을 입은 남성이 태연하게 사건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담겼으나 얼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위장무늬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총격 직후 브라운대는 캠퍼스 전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고 전술 장비를 갖춘 경찰이 건물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학생 상당수는 외투나 개인 물품 없이 버스로 대피센터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브라운대 크리스티나 팩슨 총장은 피격된 10명은 모두 학생으로 확인됐으며 또 다른 1명은 파편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상을 입은 9명이 로드아일랜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그중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6명은 집중 치료가 필요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진 않았고 2명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병원 대변인 칼리 브레너는 밝혔습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석방된 인물은 위스콘신 출신 24세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그의 신원이나 브라운대와의 연관성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으며 체포 경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브라운대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남은 학기 모든 수업, 시험, 과제, 프로젝트를 즉시 취소했습니다. 또한 캠퍼스와 인근 지역에는 강화된 경찰 경비가 배치됐으며 다수의 지역 상점들도 애도와 안전을 이유로 임시 휴업했습니다. 프랜시스 도일 항무부 총장은 성명에서 우리 공동체는 깊은 슬픔과 불안 속에 있다며 지금은 구성원의 치유와 지원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다운타운 피치트리 스트리트에 위치한 리츠칼튼 호텔에서 수시간 이어진 경찰 대치 상황이 용의자 체포로 종료됐습니다. 애틀란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14일 한 남성이 호텔 측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이 총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전조치 차원에서 호텔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대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오후 5시 30분쯤 상황이 마무리됐으며 용의자는 큰 충돌 없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용의자의 실제 무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호텔 투숙객인지 여부와 대치가 호텔 내부 어느 공간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크리스토퍼 트라우코 씨는 팍스5와의 인터뷰에서
다운타운에서는 정신적 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종종 접한다면서도 리츠칼튼과 같은 고급 호텔에서 이 정도 규모의 경찰 대응이 벌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용의자의 상태 등을 포함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풀턴 카운티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는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12일 금요일 저녁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븐롤스 구역 샤워실에서 시작됐습니다. 패트릴 라바 풀턴 카운티 보안관은 한 젊은 남성 수감자가 쓰레기를 모아 고의로 불을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관실에 따르면 당시 해당 구역에는 118명의 수감자가 있었으며 모두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수감자 5명과 보안관실 소속 직원 4명이 연기 흡입으로 그레이디 메모리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수감자 2명과 직원 2명은 심각한 상태로 삽관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라박 보안관은 명백한 방화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수감자에게 형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소방국은 추후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화재의 정확한 발화 지점과 발생 원인, 소방대 도착 전 화재가 지속된 시간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5일 월요일 소리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